멀쩡한데 여자를 못 만나는 남자들이 있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을 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외모는 준수한데 이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성은 이라는 설문에서,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모던바 있잖아요. 모던바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안 다녀본 남성분들은 아예 모를 텐데,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그 연애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 중에 이런 류의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20대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3살 연하 여자친구가 탑티어 회사에 다니는데 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고민. 여자친구가 블라에서 칭찬하는 회사에 다녀. 학벌이나 연봉이 여자친구가 더 높아. 보통 여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원하고, 그래서 내 매력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이네. 첫 연애라 서투르다. 보통 여자 쪽이 연봉 높은 커플들도 많아 라는 글이에요. 남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일단은 연애 못하는 남성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여자는 자기보다 무조건 돈 잘 버는 남자를 원한다, 자기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는 남자를 원한다, 무조건 상향혼을 원한다 라고 읊어대는 그 장민서, 용찬우 이런 애들이 그 뇌피셜 망상으로 짓거려대는 것들은 이제 그 다 헛소리라는 게 나오죠. 이런 고민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맨날 그 고졸 나부랭이에다가 조소기업 다니고 있었고, 대졸 여자애들 만나고 막 이러면, 아니면 막 금수저 여자애들 만나고 하면은, 나는 쎄 빠지게 막 일하고 해가지고 월급 받고 막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얘네들은 아빠한테 그냥 받는 카드 자체가 거의 무한도에 가까워, 내 기준으로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남자 입장에서 이제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댓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로 없지.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임이라는. 처음부터 그냥 정답이 나왔네요. 맞아요. 본인이 그냥 열등감이 느껴져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자꾸 이런 고민을 가진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여자들이 남자 만나서 팔자를 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어떤 뭐 인터넷 사연 같은 데에 이런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게 화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케이스만 모으고 나오고, 나는 솔로 같은 데는 빌런만 뽑고 나솔 그 PD가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최대한 시청률을 뽑아낼 수 있을 여자들을 뽑은 게 그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나이 40 먹고 나와가지고 전문직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냥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냥 조금 이렇게 잘만, 그러니까 사람처럼만 좀 하고 다니고, 적당히 위트도 있고, 적당히 그냥 매너도 좋고, 적당히 그냥 그 밸런스만 어느 정도 잘 맞춰 놓으면은 나보다 돈을 못 모아놨어도 상관없다는 여자도 정말 많고, 당연히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안 그런 여자가 더 많기는 할 겁니다. 근데 여자의 인구수로 봤을 때 절대값으로 보면은 그런 여자들도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났어. 내가 어떤 옷을 뭐 잘 입든지, 아니면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외모가 좀 괜찮든지, 아니면 키가 좀 괜찮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관심사가 잘 맞아서든지, 일단 여자를 만났잖아요. 만났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여자는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남자가 좋아진 거여가지고요, 자꾸 이런 거 갖다가 나 혼자 긁히고 나 혼자 자격지심을 갖고 이러면은 그 자신감 없는 바이브가 여자한테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 싸울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찌질한 말이 나가. 남자가 자격지심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싸울 때 남자가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자한테 따졌을 때,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너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가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속으로 이거를 되뇌고 있다 보니까 참다가, 여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원래 그런 성향인데 남자한테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좀 해야 되는 타입이고 막 이런 타입인데, 이 남자는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게, 오빠 근데 그런 버릇은 좀 고쳐, 오빠 집에 있으면 좀 잘 치우고 있어야지,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은, 너 나 무시해? 청소를 하건 말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너 왜 이런 것까지 나를 터치하는 거야? 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긁히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지금 한 250 버는데 여자랑 만나려고 350 번다고 구라를 쳐놨어. 이런 경우면은 당연히 내가 살 떨려가면서 만나야겠지만 내가 250 버는 걸 여자도 다 알아.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250 버는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을 벌어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여자는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못해. 남자들이 멘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꼬시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자친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정답을 바로 말해주셨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건 맞다.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이다. 서류상으로는 너보다 잘난 여친이지만 어디 한 구석은 너도 잘난 부분이 있어서 만난 거는 걸 텐데 네가 마음속으로 지랑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는 게 보이는 순간 콩깍지 벗겨지는 거. 아, 이분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상당히 똑똑하네요. 이게 정답, 완전한 정답입니다. 제가 딱히 뭐를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예 그냥 그 핵심을 꿰뚫어 버리시네. 여친이 가차 킹무직이야? 얼마나 됐어? 라는 말에 2달 좀 안 됐다고 하고 그냥 너는 그런 여자도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는 충분한 남자라고 마음먹어봐. 애인한테 느끼는 열등감은 누가 어떻게 해줄 부분이 아니야. 이걸로 이별하는 남자들 많을걸? 라고 해서 흔한 일인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너 멘탈 존나 세다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르시시스트기가 이런 데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그 모던바 있잖아요. 모던바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안 다녀본 남성분들은 아예 모를 텐데 모던바라고 해서 여기 바가 이렇게 사이에 있고 여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칵테일 같은 거를 타주든지 아니면은 뭐 양주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손님이 주고 남자들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 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킹만 하는 거예요. 토킹만 하는 건데 제가 20살 때 23살짜리 누나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누나가 여기 바에서 일을 하던 누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그래서 무슨 BBQ 서빙 같은 거 할 때였어요. BBQ 치킨집에서 서빙 같은 걸 하고 있었고 이 누나가 저보다 돈을 2배 이상 많이 벌었죠. 여기서 일을 하면 돈을 존나 많이 받아요 진짜. 그 당시에 저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3배인가 셌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마감하고 막 일 끝나고 그러면은 12시쯤 됐었고 이 누나는 다 끝나려면 이제 한 새벽 3시 정도가 돼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끝나고 여기에 이제 일하는 데로 가요. 그러면은 이게 바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구석탱이에 이제 꺾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앉는 거야. 남자들은 이제 이쯤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당시 여자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를 앉아서 이제 저한테 손님인 것처럼 이제 말을 걸어요. 남자친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면은 저한테 뭐 마시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 내가 이때 세상 모든 칵테일을 다 마셔봤어. 그래가지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나는 이제 꽁수를 먹는 거지. 꽁수를 마시면서 이제 기다려.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그 당시 내 여자친구랑 어떻게든 같이 밖에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해요. 막 거기서 무슨 뭐 비싼 양주 같은 거 먹으면서 뭐 술 사준다, 뭐 밖에서 만나자, 밖에서 만나면은 내가 뭐 사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 남자들은 저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도 못 만나는 여자를 나는 그냥 만나네? 하면서 뭔가 되게 이 남자들 여기서 막 돈 100만 원씩 쓰고 갔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내 여자친구가 공짜로 타다 주는 칵테일도 마시고 이 남자들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를 사주고 한다고 해도 못 만나는 여자를 나는 그냥 공짜로 만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더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너 진짜 멘탈 존나 세다 어떻게 그게 되냐 라고 해가지고 저는 근데 나는 그 남자들이 그 꼬시는 얘기 듣고 있으면 존나 재밌던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통은 안 되는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우월감 장난 아니었겠다. 맞아요. 저랬다니까. 진짜 우월감이 존나 쩔었었어요. 이 남자 새끼들 와가지고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한다니까. 막 드라이브 가자 뭐 하자 무슨 뭐 별의별 쇼를 다 하고 뭐 어디 뭐 여행 가자 놀러 가자 막 이 소리를 하는데 나는 차도 없고 여행 갈 돈도 없어.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 그 당시 연상 여친이 술도 나한테 사줘. 이 바로 앞에 그 강서구청 사거리 거기에서 이제 바에 다녔거든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그러면 나가면은 3시에 나가도 강서구청 사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부터 시작이야 거의. 그러면은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막 술집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나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니까 술도 이 여자친구가 다 사고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점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로 나는 돈이 아무리 많은 새끼들이 내 여자친구한테 들이대도 나는 뺏기지 않을 만한 매력이 있는 남자구나. 나는 돈이 없어도 쟤네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네 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다면은. 이런 생각 여친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 매력 떨어짐. 그냥 저렇게 잘난 여자가 날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맞아요. 이게 답이긴 합니다. 근데 작성자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계속해서 대댓글을 달고 있는데 답을 가르쳐줘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끝이 보이는 만남이기는 하네요. 비결이 뭐죠? 라고 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논리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되게 세상 물정도 알고 막 이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상. 그런데 와가지고 나를 꼬시는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남자들은 계속 이런 데 다닐 만한 남자들이고 또 나를 만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겠냐라는 생각까지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여자친구가.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 생각은 아니 저 남자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쓰고 나는 돈을 안 써. 근데 나를 만나.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다 채울 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내가 저렇게 돈 같은 것도 다 상쇄할 만한 매력이 있는 놈이구나. 저도 예전에 뷰티 모델 여자친구 만날 때 똑같이 느꼈는데 맞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예녀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인드는 이래야 돼요 진짜로.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 용찬 누나 장민서 같은 애들은 여자가 그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레드필에 빠진 애들은 여자가 밖에 나가고 무슨 뭐 사회생활 하면은 남자들이 추근덕된다고 하면서 그런 데를 나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여자들 세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진짜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은 그러니까 여자를 병신으로 만들어야지만 예쁜 여자를 내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걔네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쁜 여자를 만나면 그냥 나갔다 올 때마다 남자들이 명함 주고 번호 따가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내가 뿌듯하게 느껴야 돼.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른 남자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여자구나. 와씨 나 여자 존나 잘 만났네. 내 여자친구 개쩐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껴야지. 이게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만약에 선천적으로 이런 생각이 안 되는 분이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여자가 나를 왜 만나겠어? 이 여자가 무슨 뭐 마더 테레사야? 뭐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뭐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다른 사람한테 뭐 약점 잡혀가지고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나랑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냅두고 다른 잘생긴 남자를 냅두고 나랑 사귀는 거면은 내가 그런 거를 상쇄할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건 아니건 그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가 더 어리고 잘생기고 밤일 잘하면 돼. 내가 나이 많아. 나이 많으면 현실적으로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어리고 잘생기고 밤일 잘하면 회사 낮은 거 신경 안 쓰겠지만 아니 이미 사귀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해. 반박을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또. 이거는 꼭 연애에만 국한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자존감 하락에는 부정적 성격과 부족한 경제력이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성격이 43.6%래요. 경제력보다 지금 성격 그 자체가 설문조사 결과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제력이 32.2%, 그리고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28.4%, 뭐 가족의 부재,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27%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모는 준수한데 이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성은이라는 설문에서 주관이 없는 남자가 34%, 대화가 안 통할 때가 26.3%, 자신감이 없을 때가 21.2%, 경박할 때가 11.2%, 기타가 7.3%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여자한테 이제 주관 없이 끌려다니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처세를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 부합하는 게 있어서 글을 또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또 블라인드에 남친 이거 자격지심이야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베프 남친이 3전 다니고 엘리트 박사거든? 나랑도 자주 만나서 조금 친해. 그분이 막 상 받으셔서 뉴스 기사에 나오길래 베프가 알려줘서 나도 남친한테 그 오빠에 대해 말해줬는데 그냥 누구누구 남친이 이런 사람인데 무슨 상을 받았대. 검색하면 나와. 대단하지. 이 정도 느낌? 근데 갑자기 나는 그렇게 공부 많은 사람들 별로더라. 보통 성격이 음침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오빠 성격 되게 좋아 이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부정적으로 말했어. 그리고 관심 없다고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당황스럽네. 이거 자격지심이야 라는 글이었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여자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끼리끼리 만난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자기 친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야 내 친구 누구누구 알지? 야 걔 요즘에 만나도 여자친구가 야 씨 가슴이 F컵이래. 개쩔지 않냐? 그리고 미스 코리아도 나간대. 야 존나 대단하다. 와 장난 아니야. 이랬으면은 이 여자 기분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남자도 자격지심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자도 멍청한 스타일이고요. 남자도 자존감이 높은 타입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수준끼리 만났어.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알겠어. 신기한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친구 누구누구 남친이 뭐 이런 상을 받았대. 근데 여기서 대단하지가 아니라 되게 신기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 내 친구 누구 있잖아. 걔 남자친구 생겼대. 근데 그 사람이 오빠 그 무슨 상 알지? 그거를 받았대.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갔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대단하지. 다른 남자를 가지고 이런 거 자체는 이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사실상.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또 바로 긁혀가지고 공부만 하는 새끼들 보통 성격이 음침해. 이것도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자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도 아 그래 대단하네 하고 그냥 뭐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정 계속 여자친구 눈치 없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근데 나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그 남자를 막 그리고 이렇게까지 깎아내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처세가 조금 너무 아쉬워. 제가 그 남성분들한테 뭐 강의에서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남자의 흉을 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류의 찌질한 짓을 하는 새끼들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진짜 우리가 남자들도 사랑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유치해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자가 무슨 남자 얘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 정도 급까지 아닌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면은 그 새끼 별로더라, 그 새끼 사기꾼이다. 예를 들어 누가 조금만 돈 많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그 새끼 사기꾼 같던데.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인정 안 하고. 근데 여자가 받아들일 때요 오히려 나보다 잘 나가는 남자를 남자가 막 너무 굽신굽신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대단하시네. 아 그래? 돈을 그렇게 잘 벌어? 이야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하고 그냥 대단한 거는 대단한 상태로 담백하게 칭찬을 해주되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하는 느낌도 줄 필요까지도 없고 아 그래? 그렇대? 와 대단하네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영향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여기 약간 돈이라든지 어떤 스펙, 학벌, 직장 이런 게 나보다 나은 남자가 나오는 순간 긁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될 일. 안 할 건데 자격지심 표출이야? 왜 혼자 저리 심술이 나는 거야? 니한테 니 남친이 니 친구 이쁘더라 진짜 이쁘더라 몸매도 쩔더라 이러면 님 괜찮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기본 능지 아니야? 그냥 티내며 하지 마라 좀. 자격지심이니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싫어할 줄 알았나? 자격지심 표출 짜치네 좀. 그냥 이 여자는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놨죠.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못한 거는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가 먼저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남자가 짜치게 다른 남자 칭찬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떤 그 알지도 못하는 남자 욕을 한 것도 너무 찌질한 것도 맞고, 근데 이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찌질합니다. 더 찌질하고 더 빡대가리, 솔직하게 노빠꾸로 말하면 빡대가리 같아요. 지가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솔직히 조금 지혜로운 여자고 하면은요 그런 남자 얘기 사실 꺼내지도 않아요 남자친구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런 일을 한다 정도로 되게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지 거기서 무슨 다른 남자 칭찬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남자들도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어가지고 내 친구가 미스코리아를 만나도 굳이 내 여자친구 앞에서 내 친구 와 미스코리아 만났는데 개쩔지 않아? 막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내 친구 여자친구 생겼대 정도로 말하고 뭐 하는 애인지 물어보면은 미스코리아던데? 근데 뭐 내 눈에는 별로 안 예쁘더라. 오히려 남자들은 이래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뭐해 너무 쌩님 같긴 하더라. 난 우리 오빠가 최고지 정도까지는 얘기해줘야 조금 이렇게 처세가 능한 여잔데, 보통 여자들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도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우리 오빠가 최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싫어가지고 계속 자격지심 표출 짜친다
짜친다 뭐 이러고 자빠진 거죠. 짜치긴 꿀밤 매렵네. 이런 사람은 역지사지 당해봐야 알지. 역지사지 당해도 저렇게 표출은 안 하지. 누구누구 여친이 미코진 당선되었대 대단하지. 이거에 난 그런 애들들 저렴해 보여서 별로더라. 인성도 더럽고 스폰하면서 돈 번대 이런다고. 이거는 지가 안 겪어봐서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반대로 하면 개삐져서 말을 또 안 할 듯.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말들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대놓고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칭찬하는 경우를 상상조차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칭찬하고 나면은 근데 뭐가 해가지고 별로더라라는 식으로 커버까지 친단 말이야. 남자들은 좆되는 순간을 자기가 말하면서도 순식간에 캐치를 해요. 아, 지금 좆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어떤 부분이 별로더라. 내 여자친구가 미스코리아 사귀었는데 근데 키가 너무 커서 징그럽더라. 나는 우리 뭐 혜정이처럼 키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 최고지. 여자는 모름지기 남자인데 이렇게 한 팔에 딱 감기는 맛이 있어야지. 난 미스코리아 애들 키 커 등치 커서 별로야. 이런 식으로 남자는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한단 말이야. 아차 싶으면은 바로 돌아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자기가 개매너 짓을 한 거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남자친구 긁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있죠 지금. 너도 저 정도 말에 저렇게 심술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을 까내린다고? 그걸 예상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긁어놓고 자격지심이라고 하면 되냐? 내 친구 여친 23살인데 얼굴도 예쁜데 가슴도 존나 크더라. 인스타 검색하면 팔로워도 많아. 대단하지? 라고 하면 너도 같은 반응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작성자는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대잖아. 사람들한테 나는 일단 물어본 상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대. 그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반박을 해 사람들이. 사람들의 조언에 반박을 할 거면 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진짜 계속해가지고 이제 인정 안 하고 있고 아이고 언니 몇 살이야? 나 20대 중후반. 20대 중후반이면은 나이 28살 딱 나오죠. 공무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중후한 건 없어요. 중후한 나이인 거. 보통 이제 27살 정도만 돼도 여자들이 20대 중반이라고 해요. 근데 중후반이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중반이라고 하기는 나도 너무 양심이 없다. 그래서 중후반. 여자의 중후반은 이제 28살이 정배입니다, 이거. 28살이나 처먹어 놓고 이제 말본세를 저딴 식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인스티즈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남성분께서 연애는 자신감이라는 말에 동의 못하겠어. 내가 키장남이라 그런가 길거리를 걷다가 커플들을 보면 남자 중에 나보다 작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게다가 훈훈하기까지 하고 나도 자기 관리를 꽤 하는 편인데 태생적인 결핍 때문인지 연애 관련 경험이 부족해. 연애에 있어서 자신감보다 외모가 몇십 배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익들 생각은 어때?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답해줘 라는 글인데 그러니까 연애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자신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자신감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감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멀쩡한데 여자를 못 만나는 남자들이 있어. 멀쩡한데도 그냥 자기의 어떤 가장 못난 면만 계속 생각해. 자기도 분명히 찾아보면 잘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인지 빠은 남자들이 그 예쁜 여자를 사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생각이 너무 많은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확실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쉬워했던 적도 많을 거야. 저 여자 진짜 존나 예쁜데 나 같은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전전긍긍을 하다가 나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못난 놈이 들이대가지고 사귄 거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이든 어린 시절이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남자들이 막 자신감만 있어서 안 된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또 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 고정 댓글까지 박아놨네요. 댓글 많이 달렸다 했더니 초록글 됐구나. 댓글 너무 고마운데 저번에 용기 내서 코트 한번 입고 번화가 갔었는데 180 넘는 남자 보고서 바로 코트 옷장에 처박았거든. 그 사람도 코트 입고 있었는데 태생적인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게 자신감만으로 커버가 될까? 나 키 작아서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다니거든. 가죽 자켓이라든가 크롭한 블루존 같은 거. 이거는 잘하고 계신 겁니다. 키 작은데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니면 용찬호 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은 내가 입고 싶은 거를 입는 것보다는 내 그 어떤 신체적 단점을 커버하는 식으로 입는 게 맞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거는 정신병 맞다.
나는 키 때문에 막 이딴 소리를 하길래 키가 진짜 한 160 초반대인가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160 정도 되겠구나 했는데 170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 글쓴이가 솔직히 병신이 맞습니다. 글쓴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걸 박는 거예요. 야 170이면은 진짜 모든 여자 다 만날 수 있어요. 뭔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다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키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 돈도 다 포기할 수 있고 얼굴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뭐 피부가 개 빠서도 상관없고 그냥 뭐 집안이 개 그지여도 상관없지만 키 하나만큼은 나는 포기 못해하는 여자는 당연히 못 만나겠지. 근데 그런 여자가 잘 없어. 여자들이 당연히 키가 좋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남자들도 여자의 가슴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무슨 뭐 가슴이 A컵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다 괜찮은데 안 만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사실상 170이면은 이거는 무슨 키 갖다가 이렇게까지 자신감 없어하고.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자기가 여태까지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키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어디 구렁텅이 같은 데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이 남자가 여자한테 까이는 거는 키 때문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가 키 때문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병신 같거나 아니면 꾸미고 다니는 걸 못하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뭐 그냥 잡다한 이유가 많을 텐데 자기는 그냥 키만 문제라고 스스로 잘못된 정답을 내려놓고 키키키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0 장난 하나 문제 없는데 170이면 키 때문은 아님. 알바하면서 커플 많이 보는데 키 작남도 잘만 사귐. 여친보다 남자 키가 작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얼굴이 제일 중요. 키보다 중요해. 이거는 그래도 케바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적인 걸로 쳤을 때요,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는 뭐냐면요, 외적인 걸로만 봤을 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키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말에 약간 배치되는 말이기는 한데, 저는 남자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거라면은 얼굴과 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굳이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왜냐면은요, 남자가 정말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할 거면은 내가 진짜 외모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얼굴을 택하는 게 맞아. 얼굴이 더 잘생긴 게 나은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현생을 그냥 사는 사람이야. 평범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김우빈이랑 엑소랑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요,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다대다 만남이 있을 때는요,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남자가 확 초라해 보여요 진짜로. 남자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어도 키 같은 게 훨씬 더 이제 작아버리면은 이거를 동일선상에 놨을 때는요, 외모를 키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연예인을 할 게 아닌 이상은 현생을 살 거는 키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외모 대결에서.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화면에서 나만 클로즈업 됐을 때 잘생기게 나오면 끝이거든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은 만약에 내가 외적인 부분 같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얼굴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진짜 160 아니면 키 핑계 대지 마. 내 주변 160대도 잘만 연애한 170은 진짜 문제 없음. 169랑도 사귀어봤어. 170은 문제도 안 됨. 대신 몸 좋았음.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키 작은 남성분들. 키 작은 남자들한테 또 같이 나랑 루저가 되자라는 마인드로, 다 같이 죽자 마인드로 이제 우물에 독을 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키 작은 남자가 운동해봤자 어차피 꼬마돌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 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개소리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으면은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이제 남성성을 느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팔뚝이라도 두꺼워야 된단 말이에요. 키 대신 키 작고 어깨까지 넓기는 힘들다 보니까 뭐 어깨는 평균이라고 쳐도 팔뚝이라도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굵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자들이 볼 때 남성성이 느껴져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매력으로 승부가 가능해진단 말이야. 근데 키가 작은데 팔까지 얇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가 작으면은 팔 운동 존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팔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 막 여자가 봤을 때 남자구나라는 게 확 보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키를 커버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꼭 하셔야 돼요, 키 작으면은. 하여튼 간에 남자의 자신감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남성분들 그 열등감이 만약에 이렇게 여자를 만날 때 느껴진다면은, 저는 여태까지 여자친구들 만날 때 저는 같은 고졸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20살 때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고 같은 고졸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항상 저보다 직업이든 학벌이든 아니면 집안이든 다 저보다 괜찮은 여자밖에 안 만나봤는데도 오히려 그럴수록 이 여자가 나를 선택한 거는 내가 그만큼 매력적인 남자구나라고 발상에 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처음 보여줬던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여자친구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열등감이 어떤 싸우고 이럴 때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여자가 볼 때 짜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 리섭님이 만드신 옷 브랜드, 기본템 옷 브랜드 한남피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쇼츠로 리뷰 영상도 남기기도 했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이 오버핏 반팔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긴 팔티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반팔티가 나왔는데 전 좀 몸이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이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일단 핏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됩니다. 내가 몸이 되게 말랐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체형 보정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템으로 이 티 사는 거 무조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라인이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버핏 티셔츠가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깨선이 축 내려가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 재질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만들어졌어도 핏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마감이나 재질도 너무 좋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입기 너무나 좋은 기본템이다. 그리고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랙스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슬랙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무신사에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저기서 사보고 정말 많은 검은 슬랙스를 사봤는데 제가 살면서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싸구려 슬랙스와 다르게 얇아서 이렇게 구겨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의 스판기도 있어서 다른 면 슬랙스와 다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기본적으로 고무 밴딩이 살짝 장착돼 있어서 벨트가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남피플의 검은색 이 슬랙스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슬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남피플 이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핏은 체형 보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어서 뭐 반팔티, 긴팔티,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다리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인 거에 초점을 둔 그런 기본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기본 컨셉 자체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무지가 제일 깔끔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패션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오버핏 반팔티든 긴팔티든 검은색을 가장 먼저 그 다음 흰색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기본템 위주로 가장 먼저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게 얘들은 웬만한 옷들에는 다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가장 뽕을 뽑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세 옷들은 몇 번 입고 나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은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옷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써도 정말 그냥 그대로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십수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리섭님이 만드신 한남피플 브랜드 이 반팔티, 긴팔티 그리고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남피플 제품 싹 다 S